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날은 더워졌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육아하기 조금 더 지치는 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엄마 아빠니까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변한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악바리가 되는 듯한, 이렇게 아줌마가 되는 건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바로 아이를 낳아야 더 행복할까? 아니면 부부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각자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선의 여왕님은 저는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이에요. 역시나 그런 의견이죠. 우리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감정이 없으신 시리즈가 저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최근에 아이를 낳은 우리 두둥둥 둥이 저는 사실 지금도 모호합니다. 물론 낳았죠. 낳긴 했는데 저도 모순적인가요? 어쨌든 낳았지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지금 산후 우울증 기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산육기인가요? 아직 제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궁금한 의견, 왜 아이를 셋이나 낳은 우리 샤랄라 다산의 여왕님은 왜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독신주의자였고요. 그렇죠. 네. 제가 모두에게도 얘기하고 다니는 다들 모순이라고 하는 이유. 저는 원래가 독신주의자였고 지금은 애들 엄마가 아니고 그냥 저라는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을 때, 제 원래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독신주의자 입장에서 저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뭐 남들은 결혼해서 애 키우는데 그게 왜 포기한 거야, 그건 당연히 네가 선택한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일단은 신랑이랑 둘이 여행을 이제 길게 다녀온다던가 둘이 취미생활을 같이 즐긴다던가 솔직히 그런 부분은 근데 되게 지금도 시간을 짬을 내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어른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 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가끔 되게 부담될 때도 있어요. 지금 애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셋째 아이를 지금 가졌을 때도 그 부담감이 가장 많이 이제 더 커지죠. 힘들었었고 힘들었던 부분이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나 스스로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자꾸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또 이게 그럼 너 혼자 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딩크족이 괜찮지 않나. 그런 걸 원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굳이 출산을 위해,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지, 우리 앞으로 이제 무조건 애를 낳기로 하는 거야 하고서 결혼 반지를 안 아낀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출산을 하는 거는 그 이제 상호 합의 하에 이제 또 그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좀 그게 아이를 위한 게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지금 셋째까지 뱃속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선의 형님은 첫째를 가졌을 때 이건 지난번 얘기와 또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아 실현을 못하고 어떤 부부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생활도 사실 제약을 받고 이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둘째, 셋째를 가지시긴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이제 정이 다 생기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라는 사람의 생각만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남편의 생각이 같이 들어간 거고, 애들을 이제 낳고 키우는 것 어쩌고 하는 거는. 남편분은 가지고 싶어 하시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잘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 하나 둘을 키우면서 되게 더 이렇게 좀 다복해 보이는 가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본인도 남편을 형제가 사랑해서 어쨌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사랑뿐이에요, 확실히.
근데 그것도 있지만 멋지네요. 뭐 제가 뭐 계획하에 아이를 가졌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3명 다요? 네. 예? 3명 다요? 네, 셋 다요. 아, 근데 그거를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욕망부인인데, 욕망부인 우리. 우리 책임이죠, 시리님은 이 시리님 의견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를 결혼도 안 했고 그쵸. 아이도 키우지 않았는데 왜 아이를 낳는 게 좋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뭐 다들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보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 사람이 옛날 가치관대로 부모님이 뭐 얘기하시던 참고로 대로 시리님, 얘기하면 한 번도 우리는 시리님이 나이를 나이를 얘기한 적 얘기한 적 없어. 없어요. 응, 그리고 얘기한 목소리가 적 없어요. 굉장히 용해요. 와. 피부도 영해요, 진짜.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게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아이는 있어야 되고라는 게 거의 철칙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듣기도 했지만 주위에서 보면 아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 없이 그냥 딩크족처럼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아이가 있는 쪽이 좀 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서 매일매일 뭐 살다 보면은 맨날 뭐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이야기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애가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애와 함께 뭐 애를 책임지고 서로 애를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그런 게 변해가는 더, 모습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네. 옆집 언니 생각 어때요? 비슷한가요? 저는 일단 주변에 친구들한테 결혼은 하지 않아도 아이는 꼭 낳아서 키워보라고 얘기를 하는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아.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글로벌 마인드네요. 아이를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이를 낳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제가 하나밖에 키우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덜 지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힘들고 지친 상태의 엄마들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그렇죠. 고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고 조금 이제 1년, 2년 아이가 커지고 하니까 아,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재밌게 이제 놀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재미는 있죠. 어. 확실히. 더 그리고 싱글인 친구들이 막 여전히 화려하게 싱글인 인생을 사는 거 보면 아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미련은 조금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제 삶이 훨씬 행복하고 내 아이가 주는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아이가 크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쉽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꼭 낳고 난 이후에 아이를 스스로 키우면서 남자는 또 모르겠어요. 그냥 모성과 부성도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살면서 한 번은 겪어봐야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겪어볼 만한 것. 볼만한 건 아니고 봐야 하는 것. 봐야 하는 것. 네. 좀 더 머스트네요. 만약에 내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다면 그 가능성 더 클 테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제가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성숙해졌나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성숙해지는 단계이긴 한데 이전에 그냥 제가 누군가의 자식으로만 살 때는 나만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돼 보니까 내 부모의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내 자식을 키우다 보니 다른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해의 폭이 더 넓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이전에 너무 못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성숙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돼준 것 같아서 원래 옆집 언니는 결혼 전부터 아이는 꼭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잘 모를 때에는 그냥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가족이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의 가정 그런 거 이러면서 겉모습만 보고 아 저게 화목한 가정이 보기 좋구나. 그런데 내가 직접 그 가정에 이끄는 그 부모가 되면서 살아보니까 그거 보이는 것 말고도 그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리고 느끼는 게 많고 네, 스스로의 행복감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으면 더 좋겠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꼭 나왔으면 좋겠다. 네, 웬만하면. 사실 근데 저는 남자 입장이니까.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 솔직히 뭐 지금 쌍둥이를 가지고 키우고 있지만 저도 결혼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아이를 굳이 가질지라도 일단 당장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은 우리 아까 이제
다산의 왕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이를 이제 빨리 가짐으로써.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년여의 시간, 3년 이상을 이제 연애 기간을 포함하면은 더 길죠. 그러니까 그동안 둘이서도 재미있게 뭐 여행도 많이 다녔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둘이서 보낸 시간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하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이를 가져서 이제 키우고 있지만 꼭 낳아야 되나? 아니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낳지 말아야 한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얘기가 아이가 좀 커서 아빠 하고 이제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좀 되기 시작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애를 정말 키우는 그 재미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애들은 조금 뭐 어리다 보니까 그걸 못 느껴서 아직까지 제가 더 애매모호한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진 않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 역시도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제가 계속 워킹맘으로서 일도 하고 육아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전업맘이었다면 네. 안 낳아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저기 다산의 여왕님이 얘기를 했듯이 나를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의 낳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혼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이제 육아 휴직기에는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버리는, 내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회사를 복귀를 하고 내 일을 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그게 만족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복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제 다산의 왕님은 네. 물론 이제 아이가 셋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아이들은 듣지 않는 걸로. 키우면서 이렇게 뭔가 인생에서 좀 놓친 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 근데 이거는 다른 부분들은 요즘에 평균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30대 늦지. 이제 네. 중반 정도 되잖아요. 초중반 정도. 근데 저는 20대 거의 초중반에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남들이 한 거를 평범하게 한 거를 경험하지 못한 게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있죠. 전제로 깔았을 때는 제가 지금 뭐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포기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래서 다른 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왜냐면 저는 상대적으로 네. 많은 걸 해보고 결혼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이쯤이면 그만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이제 막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럼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자꾸, 그것도 워낙에 또 자아가 강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 나중엔 산후 우울증으로 완전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근데 현재 느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자아 때문에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제가 워킹맘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봐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폭이 넓고 한데 지금은 부모라는 그 책임감이 점점 커지고 아이가 이제 커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이건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남편이랑 둘이서 이제 저녁에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가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원래 맥주 드셨었는데 좀 참으시는구나. 네, 지금은 차 마셔야 돼요. 임신 중이라. 근데 야 누구네는 이번에 집을 뭐 아파트를 어디 몇 평짜리 얼마 샀대. 근데 뭐 걔네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돈을 그렇게 빨리 모으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부부끼리 그냥 하거든요. 그때 가끔 우리도 애들 없었으면은 진짜 요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여유롭게 살 텐데 해외여행도 뭐 1년에 뭐 몇 번도 나가보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아쉬운 소리를 그냥 막 한 번씩 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애들이 없으면 진짜 우리끼리 정말 좀 지금보다 여유롭게 편하게 살았겠다. 그렇죠. 네. 그 생각은 사실 하게 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20평 중반에서 살고 있는데 둘이 그 전에 살 때는 물론 뭐 넓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딱히 좁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또 이제 둥이니까 짐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뭐 빌린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 하다 보니까 야 좁구나.
이게 내 돈 가지고 우리가 버는 돈 가지고 요 정도 더 큰 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애들을 위해서 집을 더 넓혀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차를 더 넓혀야 되고 그 애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경제적인 그 비용들이 많이 아니 그런 생기니까. 점에서 우리 저 다사이 형님 많이 사셨잖아요. 그니까요. 애들 핑계 대는 거지. 차도 바꾸시고 집도 이사 가시고. 근데 그게 막 지금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그거를 고민할 당시에는 진짜 당연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였거든요. 우리 그럼 우리 형편에 이거를 좀 더 쪼개야 되고 애가 만약에 셋째가 우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걸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딜레마인 게 결국에 보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그리고 부부를 위한 걸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신경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나는 이걸 그러니까 큰 걸 바라지만 결국에 보면은 큰 걸 하기에는 형편이 또 안 되고 네. 온전히 나나 부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로 인한 계속 딜레마는 반복이죠. 사실 키우면서 계속 있을 것 거기에 같아요. 절망감까지 들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집이다. 근데 우리 애랑 제일 친한 학교 친구네 집이 거길 놀러 갔는데 40몇 평이래더라. 그럼 애가 엄마 그 집에 갔더니 여기는 방이 4개고 화장실이 3개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진짜 열심히 버는데 우리 애한테 이거밖에 못해주네 이런 절망감이 생기면 아이고 너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속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아이들이 없었다면 딱히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아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 몇 평을 비교하면 사고 되죠. 이렇게 하면 비교는 할 거예요. 네. 있으나 없으나. 근데 이제 이 그렇죠. 미안한 그거는 죄책감이 더 미안한 크죠. 자식- 죄책감이 그게 이제 더 큰 생기는 것 거죠. 같아요. 애가 있으니까 애한테 미안한 거죠. 근데 아마 애가 없었으면 그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못 해주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혼일 때 그런 미혼일 생각 때는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랑 이제 반대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꾸만 그런 거를 찾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약간 하는 거예요. 논외의 얘기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비교나 이런 거 하지 않게 좀 자기 스스로 혼자만으로도 행복하게 키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근데 쉽지가 않아요. SNS를 우리 남자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옛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뭐해? SNS는 인생의 낭비다. SNS가 사실 보면은 비교의 온상이에요. 예. 이거 그러니까 남의 집 애는 어떻게 키우고 남의 남편은 뭐하고 남의 맞아요. 와이프는 좀 이런 것들을 너무 시시콜콜하게 알다 보면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옆집언니 육아일기에서 한번 쓰지 않았습니까? 그 옆집 언니는 이제 그래서 SNS 끊었다가 하시잖아요. 또 이제 하시거든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엄마들의. 나는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잖아요. SNS를 안 하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또 모순일 수도 있는 게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어쨌든 독신주의자셨고 아이를 굳이 낳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되게 충실하게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런 어떤 책임감이 책임과 있어서 그런 의무 거거든요. 역할을 그러니까 되게 충실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재밌네요. 늘 보면 참 다 잘하고 싶죠. 부모의 책임감도 잘하고 싶고 또 회사 직원으로서 또 내 책임감 가지고 나에 집도 대한 한 걸 하고 40평 싶고 때는 살고 싶고. 언젠간 꼭 살 겁니다. 서울 안 사셨어요? 서울 못 샀어요. 비싸요. 서울에 사시는 게 아니구나. 어디 사시는지 우리 몰랐는데. 서울 너무 비싸요. 네, 하여튼 시리님은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시죠. 맞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아이를 아예 안 낳고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주로 미연이 때는 이렇게 남을 보면서 남 얘기를 해서. 왜냐면 남을 제가 보면서 직접-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어. 그래서 그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우린 아이는 낳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한 커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이 안 낳고선 지금 뭐 매년 해외여행 근교로 가고 휴가 같은 거 해외로 다 가고 즐기면서 정말 충분히 사시는 분 있고 또 한 분도 이분은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말자는 아닌데 아이를 지금 갖지는 말고 나중에 갖자 10년 뒤에 우리 놀고 하자 해서 정말 주말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전거 타고서 여행도 많이 떠나고 했던 두 커플인데 그러니까 두 부분 그게는 결말이 안 좋았나요? 아니요 두 부부 다 하는 얘기가 자기네 부부만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혹시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가족과 가족과의 그렇죠. 만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두 부분 다 그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친정이랑 이런 데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안 가져도 굳이 안 가져도 된다. 니네 니들이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아라라고 오케이를 한 케이스여서 다행히 두 분이서 되게 잘 노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렇게 즐기면서 살긴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즐기면서 사는 거랑 어차피 애 낳고 애 다 큰 다음에도 어차피 또 둘이 아니냐.
네, 그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둘이면은 둘만의 얘기를 하는 것도 대화 소재거리도 한정되어 있을 거고 애가 다 커가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 즐거움에 대한 것도 없을 거고 뭐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둘만의 세상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여기는 그들의 삶보다는 저희 네, 올리브노트의 요 아이를 키우는 요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네. 왜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를 뭐 저희 옆에서는 지켜봤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준비 없이 애를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에 대한 책임감이 저요? 아니 잠깐만요. 애를 가지고 간다면 애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애에 대해서 잘 키우겠다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막막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왜 이렇게 벙쪄서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낳겠다 안 낳겠다의 생각, 그러니까 저도 물론 모호하다고 했지만 저는 어쨌든 낳겠다라는 쪽의 생각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가져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키워나가겠죠. 근데 이런 생각 저보다도 이제 더 애매모호한 분들 낳을까 말까? 낳아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덜커덕 애가 생겨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낳아보니까 힘들어. 별로 쟤 알아서 지가 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정말 좀 약간 방치하는 소홀히 대하고 그게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소소하지만 그러니까 소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앉아 학대를 한다거나 혹은 뭐 양육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낳은 다음에 그 애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좀 저는 애매모호한 입장이지만서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들여서 반려동물은 내 자식이다 해서 키우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젊었는데도 많아요. 불구하고. 요즘에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만 반려동물도 좋기는 한데 반려동물보다는 그래도 내 애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들은 좀 반려동물을 하거든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 네, 자식처럼 생각하고선 너무 이렇게 떠받들면서 동물을 키우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동물보단 사람 자식이 낫지 않을까. 이왕에 뭘 키우는 거, 돈 네. 들이는 거. 어차피 돈도 들고 어차피 정성을 차려 애정도 다 쏟을 들여야 되고 거면 하는데 우리 그럴 근데 수는 아까 근데 옆집 언니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로 네. 아니 결혼은 안 해도 애는 나 키워봐야 된다라고 그건 안 해요. 생각한다. 저는 우리 그렇게 시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애는 결혼을 해서 꼭 낳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혼 안 해도 나중에 아이는 낳고 싶어요? 애는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하더라도 네, 동거를 하고 네, 하더라도 네, 애는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식은 못 가도 돌잔치는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우리 근데 시린님 저런 분이었구나. 꼭 몰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사람한테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은 별거 없어. 그냥 네가 살 수 있으면은 그냥 혼자 살아. 근데 그건 한 사람들의 얘기인 네, 거잖아요. 한 사람들의 결혼하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늦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린이도 그렇게 40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보니까 뭐 늦게 해라 이런 얘기 지금 우리 옆집 언니 하고 있지만 시린이 같은 경우 넌 일찍 해봤잖아. 넌 했으니까 그거 느끼고 네. 난 안 했잖아. 아예 이렇게 낳아본 사람. 또 아이 낳아본 사람들도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무자식의 상팔자야. 그렇지. 아이 필요 없어. 낳아봤으니까. 이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뭐가 맞는지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일단 정답은 없죠. 준비 과정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시린님은. 일단 썸부터 타시고. 요즘에 저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면은 막 썸 타고 싶지 않아요? 드라마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안 통할 수 아니, 있어서. 저는 근데 어저께 그거 지나가면서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예.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죠?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결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부부끼리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두 사람만이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뭐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포기를 할 수 있다면 애를 가지는 거고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면 사실 애를 안 가지는 게 맞다라는 게 이게 기본적인 결론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판단은 쉽지 않죠.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건데. 그게 아니, 어려운 저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그냥 둘이서만 그냥 동거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거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개념은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근데 동거라는 것도 사회적인 인식 하에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을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의식을 안 결혼한다?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네. 사회생활을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리님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시리님이 저 동거 중인데요. 동거하면 좀 애만 낳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긴 하겠죠. 그냥 너무 쿨하게 그럴 수 있지.
난 아니, 요즘에는 많이 쿨해지지 않았어요? 많이 쿨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니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일단 부모님들은 그걸 포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또 애 안 가지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부모님들은 또 다른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걸 들으면 아니 왜 우리 애들은 안 가지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나? 알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있는 줄 그게 알죠. 스트레스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한테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그러면 더더욱 안 생긴다고. 그럼요. 생길 것도 그 아니고 스트레스 심리적인 주지 말라고 스트레스가.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되게 결혼을 하면 바로 생겨야 되는 게 아이처럼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옛날 분들은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부부 누가 그런가요? 한 2, 3년씩 막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즐기다가 그렇죠. 나중에 애기 갖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를 되게 이상한 것처럼 어디가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아프죠. 생각해봐야 저는 이제 3년 정도를 어쨌든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가지지 않다가 이제 가지려고 생각하고 이제 금방 가진 케이스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운이 좋았던 거기도 하고 다행인 건데 아까 우리 시린님 뭐 주변의 분들 얘기하셨는데 둘이서 재밌다 재밌게 즐기자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가 막상 가져야지라면서 가지라고 하면 잘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쉽지 않아요. 요즘 난임 부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흔할 정도로니까 이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좀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하는 파는 게, 생각과 정리를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약속한 사람과도 아마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결혼한 이후에 뭔가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고. 늦을 수 있겠죠. 네, 일단 그렇죠. 결혼이라는 거는 적어도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애를 낳는다고 일단 고정관념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부모님들께 우리 그냥 동거하고 살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 전에 그런 것도. 결혼이라는 게 뭐 워낙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헤어지는 일도 다반사고 워낙 많죠. 많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기분 나빠요. 결혼 다 했는데, 나 얼마 했어? 결혼 신고 안 했는데, 나 그냥 이제 그냥 안 살기로 했어. 그러고, 금방 또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막 이런 분들 요즘 많아요. 있어요. 혼인신고 안 이게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쨌든 결혼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차피 옛날보다는 어떤 구속이 약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쨌든 이런 식을 올리고 주변에다가 공포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전에 결혼 상대와 이제 이 얘기는 미리 충분하게, 해야죠.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애 가질까 말까를 논하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못 가질 수도 있고 진짜 가지려고 했을 때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뭐 결론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언은 결국에는 결혼 상대와 미리 충분히 하고. 어떤 자녀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거기서 생각이 안 맞다면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생각이 전혀 반대인데. 다사의 형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은 독신주의자셨고, 어쨌든 애가 이제 생기면,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해서 결혼하시겠지만, 본인은 여전히 이런 아이는 굳이 낳아야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남편분은 또 아이를 되게 좋아하고,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다행히 결혼 이후에 이런 게 생각이 잘 맞아서,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 그렇죠. 항상 나오는 건 것 같네요.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맞춰주지 않고 나는 힘든 싫은데? 사랑이에요. 나는 애 가지기 싫어. 난 있는 애도 좀, 그러니까, 만약 애가 생긴 다음 지울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했다면. 애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건 아니고, 중요했던 거죠. 네, 애가 싫었던 건 아니고 사회가 무서웠고 아이를 키우는 이 사회가 무섭고 사회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난 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대부분의 했던 거죠. 지금의 이제 딩크족들이 그런 생각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그에 따라오는 그런 가치는 그렇게 하기에 가치는 일들이라는 거고. 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저희도 시리님을 제외하고서는 아이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아이가 크면서 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답을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최대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선택을 믿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다가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생기면 그때는 그냥 전 빨리 노선을 빨리 이렇게 돌리는 틀어서.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너무 좋아. 근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가 낳기 싫어 나는. 둘만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그러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가 이혼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나는 끝까지 난 아이가 싫어 라는 주장이었고 부인도
처음에는 아이가 싫어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두 부부가 제일 합의 같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결정을 해야 되는 사실 우리 올리브노트 내부적으로는 우리 다 아이를 시리님 빨리 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생각이 진짜 몰랐어요. 저는 육아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을 가산해야 돼요. 가산해야 무조건 출산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적어도 둘 이상은 낳아줘야 됩니다. 우리 시리님 아직 나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부인가요? 젊으니까요. 네, 아직 젊으니까 파이팅해서 쌍둥이 괜찮아요.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잘 됩니다. 결론이 이건가요? 결론은 그거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마음이 생기고 책임을 지을 수 있을 때 이세는 낳는 게 당연히 그건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같아요. 자아 실현은 물론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없다면 분명 온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다산의 형님 실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셋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즐겨요. 그리고 그걸 그렇기 짬짬이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더 스스로가 열심히 했을 수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본인은 이것도 약간 모순일 수 있는데 본인은 굳이 아이가 없다고 해서 둘의 사랑이 뭐 약해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 얘기했죠.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끈끈해 보여요. 주변 사람에게 봤을 때 보면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그런 거 물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있죠. 분명히 있죠. 애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힘들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극복해가느냐. 아유 어디 뭐 책 보신 것처럼 말씀 잘하시네. 그래서 너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겁을 내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뭐 사회가 나한테 해주는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살고 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근데 힘들긴 해요. 정부의 지원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이 낳아서 키우기 쉽지 않은 그리고 거죠. 인식의 변화도 많이 필요하고 바꿔나가기 필요한데 그걸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뭐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냐? 이러면은 그냥 안 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운동본부 본부장이니까요. 멋져요. 근데 확실한 건 진짜 그거예요. 정말 더 많은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이건 이제 옆집언니 개인적으로 그전에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아이를 갖고 너무 많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많이 부족하죠. 네. 물론 우리가 봐도요. 그리고 전 아무 얘기도 안 어쩌면 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를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둘째를 안 낳았잖아요. 다산의 여왕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생계만 낳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저는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살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오늘 사실. 결국 결론적으로 오늘도 뭐 완벽하게 저희가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답이 적어도 있나요? 우리는 경험에 우러나온 지금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 네. 참고하시면서 자기 판단하시면 될것 생각을 같아요. 잘 정리해 보시고 배우자와 얘기를 잘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리님도 지금 그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생각이 확고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파이팅. 맞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그냥 모두가 다 자신의 선택을 잘 하시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훈훈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도 전투 전투가